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휴장했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는 또 아쉬운 모습을 나타내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이 대형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좀 기대를 했던 그런 2차 전지주도 그렇고 좀 오를 것 같았던 올랐던 그런 종목들도 연속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좀 걱정스럽죠.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쪽이 상승을 주길래 굉장히 반가웠는데 그들마저 금요일장에는 상승분을 좀 다시 반납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연속성을 띠지 못한다라는 게 시장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정책 이슈 그리고 실적 이슈에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이슈들 또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니까요. 함께 체크하시면서 전략 챙겨보시고요. 먼저 정책 이슈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가지 정책 관련된 이슈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두 가지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주에 드디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주택 250만 호 공급 이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이 로드맵의 얼개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일 1브리핑을 원칙으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DSR 완화 여부, 자연 녹지 등의 공급 체계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이고 재건축 완화,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안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또 움직인 쪽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아무래도 주가가 또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건자재 관련주가 여전히 강한 시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화공영, 신원 종합개발 이런 종목들, 건자재,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다 같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건설주보다 제가 더 시세가 강하다라고 4월 13일에 브리핑을 하면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잘 가는 건 따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이 건자재 관련주들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건설주와 건자재 쪽에서 투자 판단을 세워가면 좋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도 나올 예정이죠. 지난 금요일부터 이미 좀 뜨거웠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2년 한 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되는 건데요. 지금 오미크론도 정점을 지났고 또 일일 신규 확진자 수도 1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상황이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25일부터는 영화관이나 실내 체육시설, 종교시설에서도 실내 취식 금지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좀 장기간 유지를 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하고요. 하지만 2주 동안 좀 확인을 해보고 나서 실외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리오프닝주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쪽이죠. 이쪽에 영화, 제작, 보급사 그리고 메가박스를 운영하는 J콘텐트리 또 엔터주까지 모두 다 강한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25일 이후부터는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도 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개봉작들도 앞두고 있죠. 또 글로벌 투어나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이 종목들이 올랐고요. 거기다가 레저 관련주들도 강한 시세를 나타냈고 외식 관련주도 힘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 진단키트주들은 수요 급감 소식에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 화장품 관련주 도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는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됐던 여행이나 항공주들도 의외로 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 내에서 기존에는 저희가 리오프닝 하면 주로 여행, 항공 그리고 화장품 쪽이 강했었는데 이번에는 영화나 혹은 또 레저, 외식 관련주들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증권가 의견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투자에서는 쇼박스에 대해서 올해 개봉작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IBK투자에서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개봉을 많이 앞두고 있고 그리고 티켓값 인상 효과까지 더불어서 CJ CGV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투자에서는 CJ 프레시웨이에 대해서 1분기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2분기에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주간
주간 수익률인데 주간으로도 이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주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이쪽 이제 바로 영화죠. 외식 이쪽으로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는 또 이 사모펀드가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조금은 더 시세를 받아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말씀 주셨다시피 리오프닝 섹터 내에서도 기맞추기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못 간 쪽을 시장은 찾고 있다라는 거죠. 스토리가 살아있는 쪽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들 종목군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길고 긴 브리핑이 될 것 같아요. 네. 한 번쯤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던 작업을 주말에 좀 해봤습니다. IT 부품사에 대한 정리인데요. 그동안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단의 부품 이야기는 정말 많이 전해드린 바가 있고요. 그 외의 부품 IT 서비스 쪽의 종목들을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라면 반도체, IT 혹은 자동차 뉴스를 점검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단 3일 만에 나왔던 디지타임즈의 IT 관련한 이슈들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매출이 2년 사이에 폭증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LCD 패널 줄었다? 그럼 디스플레이 쪽은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이슈 계속될 거다. 그럼 우린 또 MCU 관련한 생산 업체들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AR, VR 기기의 성장 전망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 요즘에 조금 놓치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하반기부터 뭐 출시될 제품들 꽤 있기 때문에 상당한 모멘텀이고요. 기판사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자본 지출의 80%를 이 FC BGA 기판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뉴스를 체크하다 보면은 6개월 혹은 1년 어느 정도 투자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오늘 그런 맥락에서 눈여겨볼 이슈들을 점검하겠습니다. IT 쪽이 많은 변화가 있죠. IT 뉴스가 자동차 뉴스가 되고 자동차 뉴스가 IT 뉴스가 되는 요즘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인데요. 지금 시기는 IT 부품사들은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벤트 드리븐 성격이 있습니다. 실적을 체크해야 되는 이 실적 시즌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IT 쪽 체크하려고 하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엄두가 나지 않았었는데 전체 기조는 그렇습니다. 기존의 세트 업체라고 말하는 스마트폰, PC, 노트북 중에서는 사실 수요가 줄고 있고요. 이제는 IT 부품하면 이런 쪽에서 연결고리를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쪽을 돌려보면 늘 애플발, 테슬라발 혹은 삼성발 이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하나씩 열어보죠. 폴더블은 삼성이다라는 얘기하죠. 폴더블 관련주 보실 분들 곧 또 폴더블 신작 나옵니다. 삼성의 GOS 논란이 나왔는데 결국 이걸 잠재울 것은 폴더블밖에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6월부터 폴더블 부품사들은 증산 요청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폴더블 부품사는 극소수기 때문에 그 수혜도도 굉장히 집중되는 경향이 있죠. 폴더블 제품 나올 때 급등하는 일부 종목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폴더블 폰 신작 나올 때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 엑셀 기기들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하반기에 이슈 나오고 나서 사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니까 그 가운데서도 한번 실적주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는 메타 퀘스트 게이밍 쇼가 있는데 VR 게임 대거 출시됩니다. 그런 관련한 기기 모멘텀 받게 되는 거고요. 애플, 메타, XR 기기 하반기 출시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러면 또 추려집니다. 결국엔 LG 이노텍 거론되고요. 뉴프렉스 그리고 BH 선익 시스템 등의 종목들도 XR 기기 관련해서도 주목해볼 포인트가 있는 업체들이죠. 다음 가죠. 자율주행. 계속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키워드가 될 텐데요. 자율주행하면 애플과 테슬라로 많이들 얘기합니다. 결국 이 시장은 연평균 40%씩 고성장 기대 갖고 있습니다. 2035년도는 무려 1,300조 시장이 될 것이란 전망 나오죠. 카메라 탑재량 2배 늘고 판가도 3배 듭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수혜 어디가 될까 많이들 고민하는데 시장에서 강한 건 이유가 있겠죠. LG 이노텍 자율주행 관련해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그 밖에 각종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LG 이노텍은 언제나 자율주행의 단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 부품사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전장 부품 쪽에서는 굵직한 이 업체들이 있고요. MLCC, 차량 사물통신 업체들이 있고 요즘에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만도나 현대 오토에버 등의 종목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만도는 일부 카더라 통신 내용의 기대 이야기까지 같이 엮이면서 조금은 더 강한 흐름 확인되고요. 카메라 쪽 요즘 굉장히 좋죠. 이들 시세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IC 쪽에서도 최근 들어 해성 DS 증권가 아주 강력한 리포트 등 나오면서 하루 10%씩 올라가기도 합니다. 관심이 실적에 쏠리고 있다는 게 되겠죠. 지금은 카더라지만 언젠가 애플카는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을 시장은 주목하고 있고요. 넘겨보시면 지난주에 LG이노텍, 자화전자, MC넥스가 올랐던 이유는 결국에는 애플발 모멘텀입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IT 부품사들은 지금 새로운 거래선이 갖고 가느냐 아니냐가 관건이고요. 그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우리는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IT 쪽 넘어가면 기판입니다. 많이 얘기 나눠봤었죠. 5G와 DDR5로 기판 공급 부족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이 지금은 제일 주목하는 게 FPGA 쪽인데 만약에 5G 쪽을 좀 더 주목하신다 하면 이쪽 봐야 합니다. 심텍이고요. 그 밖에 FPCB 기존의 기판 BH 같은 경우도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죠. BH를 탑픽으로 꼽는 분들도 꽤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은 DDR5 관련한 하위단 업체들 볼까요? DDR5도 저희 한번 지난해부터 여러 번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기판 변화했기 때문에 기판 봐야 한다라는 것과 또 수동 부품 쪽의 아비코전자 최근 들어서 증권가 출연자분들의 탑픽 종목으로 아비코전자가 정말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변화의 포인트가 있는 것인지 잘 체크해 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갖고 있는 모멘텀이 여기저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수 좋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쉬운 쪽은 MLCC 되겠습니다. 넘겨보시면 MLCC도 모멘텀은 정말 많거든요. 들어가는데 다 있어요. 여기 앞서 얘기한 데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MLCC는 지금으로서는 시장에 큰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삼성전기가 될 텐데 그래서인지 앞서 리오프닝도 키 맞추기 있었다시피 이쪽도 키 맞추기 한다면 삼성전기 갖고 있는 거 뭐 하나 부족한 거 없는데 올라갈 거야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희 시간에 진만쌤도 삼성전기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만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실적주 주목하자라며 증권가 리포트 2개 정도 추려봤습니다. 신한에서는 아비코전자 꼽았고요. 세코닉스, 전장 카메라 대장주고 IT 부품사 중에 전장 매출 비중이 탑이다. 60%나 된다라며 전장이 주목받을 땐 이 종목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와이솔, 그리고 자화전자, 삼성에서는 해성 DS에 대해서 진짜 슈퍼사이클이란 이런 것이라며 리포트를 내기도 했네요.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련한 내용들 리포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IT 부품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잠시 후에 이와 관련한 전략 챙겨볼 거고요. 추가적인 이슈 하나만 더 점검을 하죠. 단독 이슈가 있었는데 양극재 기업을 주목해야 될지 오늘 장중 시세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양극재 판매 가격 역대 최대폭으로 25% 올렸다라는 소식 들려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 4대 소재사들요. 셀 가격에서도 양극재 차지 비중이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수 중요한 이슈고요. 배터리 3사도 최근에 납품가를 올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 소재에서 셀로, 셀에서 자동차로 가격 전이가 됐다면 자동차 가격 올리지 못한다면 자동차 업체들은 또 부담이 되겠죠. 관련한 이슈들 점검하시면서 보유 종목이 있다면 한번 영향받을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정 앵커는 오늘 IT 부품단 보면서 어떤 게 제일 궁금해요? 정말 많은 것들이 지나갔는데 네. 저는 또 기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MLCC까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LCC 기판 잠시 후에 이 포함해서 전략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책과 실적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전략 체크하시죠.
네, 앞서 다뤄본 이야기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책 이슈부터 IT 부품단의 이야기들 쭉 한번 정리를 네.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건설 관련주, 사실 지난주 후반에는 재정비 관련한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지금 건설 쪽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주요 건설사는 원자재 부담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건설주들이 조금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죠. 뭐 오늘부터인가요? 아무튼 뭐 이번 주부터 이제 다행스럽게 인수위에서 이제 주택 공급 관련돼서의 어떤 계획 구상안을 좀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참 이게 시기가 뭐 작년의 분위기랑 또 지금의 분위기가 좀 많이 네.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어떤 기대감들 그러면서 이제 주택 공급이 좀 늘어난다라면 상당히 시장에는 좋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고금리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만 보더라도 5%가 넘어갔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주택 금리가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을 구매하실 때 다 대출을 받아서 구매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주택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단은 수주가 발생되는데 시간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런데 그 사이에 계속 주택시장이 화랑이라면 상당히 좋은 거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꼭 좋다라고 말하기도 좀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택 경기가 안 좋으면 막상 이제 재개발을 한다든가 분양 공고가 나왔을 때 대거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미분양 문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뭐 철근이라든지 뭐 시멘트가 없어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건설주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이제 어쨌든 주택 공급이 늘린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약간 투자 심리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뭐 작년과 같은 어떤 기대감은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너무 좀 과도하게 오르면 좀 조심스럽게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좀 반응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 지역마다 좀 그 중소형 건설사들이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좀 개별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정 앵커가 뭐 지난주에도 사실 건설주보다 건자재 쪽 주목하는 브리핑을 좀 해주기도 네. 했었거든요. 확실히 그쪽 시세가 조금 더 강한데 건자재 쪽 관련해서는 좀 눈여겨볼 건 없으신 거예요? 뭐 저는 만약에 건자재 쪽이 아니라 건설 전체로 좀 본다라면 전 시멘트주들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가격 인상 얘기도 네, 계속 가격 인상 나오고요. 얘기 나왔고 주말에도 뭐 쌍용 CNE가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멘트주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건자재 관련해서도 조금은 뭐 주목하는 뭐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워낙에 좀 이제 작은 이슈에 좀 급등락을 좀 보여주는 게 있어서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관련한 이야기 첫 번째 건설 쪽 다뤄봤고요. 두 번째는 리오프닝. 리오프닝은 사실 여행 항공단의 유창희 대표님과 호흡하신 네. 분들이라면 정말 진즉에 그쪽에서 크게 수익을 나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갑니다. 리오프닝 박사시니까 영화나 외식주가 조금 미소를 지었는데 네. 이쪽들도 많이 못 갔었잖아요. 그쵸. 만약에 못 갔던 게 터진다고 했을 때는 꽤나 강할 수 있다라는 그쵸. 기대가 있어요. 어찌 보세요? 저는 이제 리오프닝 흐름이 작년에 리오프닝 기대감하고 지금은 또 완전히 다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죠. 전면적인 거리두기 해제라고 말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이제 뭐 영업시간 규제도 없어졌고 뭐 그 인원도 완화가 됐고 저는 이제 마스크만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실외 마스크가 해제될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뭐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수혜주, 지금의 수혜주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뭐 선반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또 있고
또 선반영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두 개가 상존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그러니까 뭐 금요일에 많이 올라갔던 것뿐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뭐 조용히 많이 올라갔던 것들을 보신다면 단연 압도적인 게 여행주들인 것 같아요. 뭐 항공주들 뭐 기업별로 다르긴 하지만 지난 2월 저점 대비 많게는 50%, 적게는 20, 30% 정도 올라왔고요. 또 뭐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히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항공권이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구한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국내 여행도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국내 여행이었지만 이제 해외여행 관련돼서의 모멘텀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나투어, 뭐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 주목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공연 같은 게 정상화된다는 것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특히 극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잠재의 수요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이 이제 개봉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CJ, CGV라든지 J 콘텐츠들이 충분히 나쁘지 않다. 특히 J 콘텐츠 같은 경우는 중국, 한류, 뭐 그 한한령 해제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제 리오프닝 하면 좀 강했었던 섹터가 약간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뭐 음식료 업종군들인데 그 좀 보면은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약간 이제 저녁 시간 이제 12시까지 영업시간 규제가 완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해요. 이 한번 생활 패턴이 변화가 된 것 자체가 완벽하게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좀 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다 소비 관련된 거는 이미 이제 소비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못 나갈 때는 해외 못 나갈 때는 돈 아껴서 내 그쵸. 물품 사자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해외 나가게 되면 그거 살 시간이 어딨어 빨리 여행 티켓 예약해야 되고 네. 이런 느낌이에요. 여전히 관련해서 리오프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스토리 맥락을 짚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IT 부품 브리핑 혹시 보셨나요? 네. 엄청 길었는데 애플, 테슬라, 삼성 모멘텀을 안고 갈 부품사 탑 3를 이 어려운 걸 제가 네. 요청을 드립니다. 골라주세요. 뭐 앞에서 종목이 다 말씀하셔가지고 네. 근데 다 좋은 종목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차피 뭐 좋다고 해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또 안 좋다고 해서 다 빠지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또 있어요. 순서라는 게 있고요. 네, 순서라는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애플, 테슬라, 삼성 뭐 또 다른 것도 있지만 다 다른 것 같지만 그 안에 공통적인 사항들도 겹치는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좀 공통적으로 좀 묶일 수 있는 종목을 좀 선별을 좀 해봤는데요. 뭐 BH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도 좀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만은 뭐 기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특히 이제 북미향 그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이쪽을 철수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가 있고 최근에 그 전장 부품 쪽 차량용 무선 충전 시장에 진출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기판 관련된 기업을 보신다라면 뭐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BH 쪽이 조금 더 제 눈에는 좀 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월덱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소재 부품 쪽 공급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계속해서 증설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이제 매출처가 국내 해외가 거의 한 국내가 30%, 40%, 해외가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매출을 구성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장 증설 이런 반도체 증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월덱스 같은 경우도 공장 증설을 한 효과가 이번 1분기부터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뭐 특수가스 관련해 가지고 뭐 거의 뭐 강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런 특수가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보면 계속 고점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군들이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기업들도 저는 오히려 더 상승률은 나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다 지금 관심주 리스트에 올려놓고 저희 한번 추이 보면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대표님, 제가 제일 선택지가 고민되는 부분이 자율주행 쪽이에요. 네. 자율주행에서 앞서 지금 화면에 나가다시피 많잖아요. 사실 네. 더 있습니다. 저거 있죠. 다 추리지도 못한 내용인데 저 중에서 지금 제일 매력적인 뭔가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 종목. 엄밀히 따지면 지금 제일 핫한 건 LG 이노텍 쪽인 맞아요. 것 같아요. 주가 상승이라든지 실적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 LX세미콘 같은 경우도 조금은 주목해 보시면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멘텀을 본다면 LX세미콘. 네, 왜냐면 LX세미콘이 1월 달에 LG 이노텍과 같이 올라갔었다가 하락하고 지금 올라오고 약간 쉬어가는 정도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LG 이노텍을 좀 후행하는 게 LX세미콘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X세미콘 요것도 저희 같이 기억을 해볼게요. 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며 봐야 될 만한 이슈 차이스픽 열어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격 쪽 사실 이 얘기도 시장에서 정말 여러 번 나눠봤고 네. 이미 뭐 시세가 났다가 또 줬다가 빠졌다 이걸 반복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목해야 될 그래도 나름 안정성 갖고 가는 기업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기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이쪽을 봤냐면은 지금 돌고 돌아서 4월 중순에 와서 다시 시장에서 불붙는 게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유가가 다시 한번 $100 이상으로 올라왔고, 곡물가 치솟고요. 곡물가 치솟고요.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는 신고가 계속 돌파하고 있고요. 밀과 소맥이라고 하죠. 밀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식용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식용유가 뭐 해외에서는 뭐 마트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다시 지금 인플레가 시장을 좀 흔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이슈가 해소가 된다고 해서 원재지 시장이 해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원자재 시장은 해소가 되지 않겠죠. 그걸 뭐 다시 네. 정리해가는 시간이 꽤 하지만 주식시장은 선반영이잖아요. 그쵸. 만약 전화 한 통으로 우리 회담 잘 됐어 하고 딱 끝나버리면 우르르 떨어지는 건 자명해서.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는 수입처를 다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란 핵 협상이 갑자기 잘 됐다. 혹은 뭐 저기 베네수엘라에서 뭐 합의가 됐다 이러면은 상당히 뭐 다변화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데 농산물은 그게 아니에요. 파종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소맥은 밀은 올해 거의 농사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올 한 해까지 내년 파종 시기까지는 그쵸. 옥수수 같은 경우도 지금 파종 시기는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옥수수가 오르는 이유가 이제 옥수수 농사도 끝나는 거 아니야?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뭐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난민들이 갑자기 와서 농사를 막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뭐 비료주라든지 뭐 사료주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뭐 대동 같은 농기계 업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특히 농기계가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 모터 이런 쪽으로 좀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종묘 쪽에서 관심이 좀 많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정밀화학이라든지 팜스코, 뭐 비료라든지 사료 쪽, 특히 비료 쪽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주가 탄력도가 좋게 나오는 부분들도 일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롯데정밀화학도 사실 상당히 안정적인 네. 투자처 중에 하나이니까요. 좀 그 섹터 내에서 선택을 하실 때도 조금 가볍게 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좀 무거워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 잘 골라서 투자 성향 맞춰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짧은 시간 안에 건설부터 리오프닝, IT 그리고 농업까지 다양한 이슈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